네, 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장성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관련 학과를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어떤 에너지를 썼을까요? 그 에너지는 대부분들이 여러분 석탄 에너지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자연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파견되고 오염되고 훼손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시스템 장비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대학에선 신재생 에너지 전문학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전문학과라든지 또 하나는 전기산업 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와 관련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전기나 전자를 배우는 게 이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기와 전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생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이 에너지를 뭐냐면 자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줘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돌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 기계 시스템을 잘 알아야지 되고 전기 극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전기, 전자, 설비, 기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과가 있지만 또 어디에 또 일반적으로 내가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나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을 가지 못했다 해도 내가 전공을 문과를 갖다 전공을 했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여러분 학원에서 2년의 단기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과를 갔을 때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고 또 자연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순환하면서 뭔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전공을 하려면 4년을 배워야 되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간략하게 2년의 과정에서 폴리텍 대학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신설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꼭 여러분을 어려운 전자, 설비, 전기 기능 이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태양열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가지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의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은 과연 어떤 에너지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석탄 에너지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걸 계속 캐내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 있는 부자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어느 시점에 고갈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 돈을 다시 투자하고 있대요. 그게 그러면 어떤 에너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풍력강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바람의 해풍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아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시스템을 자원을 출력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지만은 그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그게 외국으로 그 회사가 넘어가는 선례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우리가 보존하고 또 이런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 특허를 받아서 외국에다 이런 특허 기술을 판매하고 그것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눌 수 있는 공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다시 잠을 잘 때까지 에너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쓸 때도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TV를 켤 때도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어딘가를 이용할 때도 여러분 에너지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라는 것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쓰는 거 이런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고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켜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이런 전부 다 이 모든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은 뭐냐면 대부분은 석탄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언젠가 고갈이 될 거예요. 그럼 고갈되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에너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전기를 끌어서 만들 수 있도록 얘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상업화시키고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뜰하게 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에너지 뭐가 있을까? 한번 하나하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쭉 갈 때 보면 대중교통 탈 때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 타야 되겠죠. 전철 타야 되겠죠. 버스에 보면 저상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상 버스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렇게 높게 오르지 않고 낮게 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버스에 보면은 녹색 딱지가 붙여 있거나 파란색 이렇게 라벨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에너지는요. 여러분 수소 전지를 갖다 써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테슬라에서도 이제는 석탄 에너지, 석유라든지 고갈되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제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전기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또 수소 에너지를 쓰고 있는 수소 자동차 부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보다는 현재는 수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산소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산소 전지 해서 이 배터리를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보되고 많이 발전돼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억지로 땅속에서 캐내서 그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자원을 쉽게 활용해서 쓰고 그것을 상업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버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드론은 우리가 왕구 드론 많이 날려보셨죠. 근데 카메라 드론 날리고 드론 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드론 조종사도 돼야지 하고 막 꿈을 꿨는데 드론 날리다 보면 짜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배터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날리면 오래 날면 좋겠는데 이게 배터리가 한 10분 정도 하고 나면 과열돼서 쓰지 못하고 다시 또 충전을 하는데 몇 시간 충전하죠? 맞습니다. 1시간 반을 충전해서 한 10분 쓰는데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놀라운 걸 개발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두산이라는 한 회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배터리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건전지 부분이겠죠, 한마디로. 근데 오래 쓸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멋진 건전지, 멋진 배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쓸 때 1시간을 충전을 했을 때 적어도 30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지금 미국과는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두산에서 만든 이 전력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수입하기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산의 이런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1등의 국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결국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전자라든지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고 전북에 혁신도시가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전기를 얼마만큼 알뜰하게 쓸 것인가. 그렇죠. 전기가 버려지는 전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1년에 여름에 보면 전기를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어디는요? 그렇죠. 보시면은
가게에 딱 들어갈 때 에어컨을 쓰게 하는 양들을 조절하고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더워갖고 죽겠는데 에어컨은 몇 도밖에 안 올려줘요? 예, 20몇 도밖에 안 올려줘갖고 여러분 막 땀나고 더워 죽겠고 힘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그게 고갈돼 버리면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쓸 수가 없어 버리는 거죠. 그럼 며칠 동안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알맞게 쓰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라는 직업은 신직종 직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풍기, 에어컨,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자, 이걸 돌렸을 때 어느 시간에 이 에너지를 쓰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에너지의 값이 더 이렇게 알뜰하게 소비될 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어디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어플을 저장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쓰고 있는 현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이 안 쓰는 시간대에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에너지가 절약이 돼서 여러분 전기세를 낼 때 적게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냥 에너지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써서 에너지의 값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꼭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고, 그런 특화 도시가 여러분 전주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그런 스마트 그리드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로 자기가 집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우리 집에서 그게 전량이 자꾸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전기를 쓸 때 이 정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연료 체크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기기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런 기기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설비하고 구축하고 수리하고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자연 중에 있는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한번 써볼까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럼 가장 쉬운 거면 태양열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예, 바람 에너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태양열 에너지는 하도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바람 에너지를 한번 써볼까 해요. 그래서 풍력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있어요. 한번 화면상으로 보여주면 이게 이제 풍력 하우스예요. 그래서 얘가 빙그르르 돌아가면 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LED가.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람 에너지는 여러분 해안가에 보면 커다란 프로펠러가 있고 큰 기둥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발전기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풍력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 발전기를 통해서 이 전력 전기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전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쓸 때 우리가 더 적게 그리고 알맞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한 1차적으로 얘가 불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 발전기를 통해서 LED가 켜지는 거.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이걸 스마트 그리드가 있지만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제어까지는 하기는 힘들고 아주 간단하게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풍력 하우스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풍력 하우스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따라해보고 여러분들 예쁘게 꾸미는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하우스의 완성된 모형체는 바로 이렇게 모형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을 불게 되면 뭐가요? LED가 켜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멋지게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끈에 매달아 놓게 되면 이렇게 매달리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전에 바람이 불면 얘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뭐가 켜지게 될까요? LED가, 전기가 켜지게 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만들어보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학생들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대고 여기다가 내가 그렇죠. 불이 짝짝거리죠. 근데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살 빠질 수 있어요. 예, 너무 빠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자, 구성품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한테 저희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패킹 포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목공풀까지 받아가요. 자, 이 안에 구성품을 딱 보게 되니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혀 다른 얘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 여러분 이것도 주우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성 매직도 있고 그 다음에 네임펜도 있고 색연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좀 약간 색깔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유성 매직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요. 아크릴 물감으로 또 이게 없다고 하시면 직접 바르셔도 됩니다. 자, 구성품 하나하나를 좀 소개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은요, 나무 원판이 이렇게 A4 사이즈인데 얘를 어떻게 돼요? A4 사이즈를 반 해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도면을 그린 다음에 커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전류 모터 이게 하나가 있고요, 프로펠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공 본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렇죠. 양면 테이프는 약간 위아래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이따 큰 화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는 이 MDF 판 있죠. 이 판에 있는 것들을 조각 부품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손으로 떼어내면 쉽게 떼어내집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안 떼어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로 커팅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 건 잘 떼어지는데 어떤 친구 거는 갑자기 여기서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런 가에 있는 건 이렇게 부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쳐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비틀어만 주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상판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하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판은 이제 밑에 있는 판이죠. 원판 하나를 떼줬고요. 두 번째 판을 또 이렇게 해서 떼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판 하나를 살짝만 비틀어서 꼬아서 떼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떼줬고요. 이거는 지붕 덮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지붕 덮개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얘는 왼쪽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떼주시면 다 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볼펜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볼펜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부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쭉 밀러 넣을 때 이렇게 빼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볼펜을 이렇게 딱 눌러서 빼면요 이게 톡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레이저를 커팅한 부분에 조각조각 부분들이 더 있어요. 손으로 쳐도 톡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볼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 당황스러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 치면 딱 빠지는 게 있어요. 자, 뚜껑에 있는 양쪽 이 두 개. 그 다음에 그렇죠. 지붕 뚜껑 부분에 양쪽 두 개. 자, 이걸 어떻게 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툭 치면 하나가 가볍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 쳐도 되는데 그냥 더 쉽게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아주 쉽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가끔 어떤 것들이 한두 개가 뭐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딱 레이저 커팅이 조금 안 돼갖고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미저르면 훨씬 낫죠. 안 되는데 손톱도 안 내려 계속 하다가 어떤 애들은 또 네일 아트까지 예쁘게 한 친구들은 손톱이 부러지면 곤란하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다 떼어냈고요. 그 다음에 뚜껑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잔여물들을 떼어줘야 됩니다. 이 홈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있는 이 부분이 뭘까요? 뚜껑 중에서도 왼쪽 뚜껑이 있고 오른쪽 뚜껑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쪽 뚜껑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떼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살짝만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나오게 되면 여기 손으로 잡아서 얘를 그냥 빼주면 이렇게 아주 작겠지만 튀어져 나옵니다. 걱정할 건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일단은 옆으로 제가 선생님이 다 제껴놓고 하겠습니다. 굳이 손으로 가는 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딱 왔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뭐를 쓰냐면은 자,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뚜껑은 바로 뚜껑이라고 자꾸 표현해서 그러는데요. 지붕은 이렇게 두 개가 쓰여지게 될 거예요. 지붕은 그러면 제가 요 위에다 좀 살짝 올리고요. 현재 가장 필요한 거는 집의 본체 모형에 있어서 바닥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쪽 그 기둥의 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요령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레이저 커팅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탄 자국이 조금 있어요. 그죠? 가에. 그죠? 그런데 얘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뒤집어 보니까 탄 자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깔끔하죠? 그래서 얘를 앞뒤로 구분할 때 이렇게 끼울 때 있잖아요. 이 바닥에 끼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잘 끼워지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거를 이렇게 색깔이 이게 잘못 겠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끼워진 홈이 잘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양쪽에 이 문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탄 자국이 있는 부분 앞과 그 다음에 없는 깔끔한 부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예, 그렇죠. 문 중에 똑같은 앞에 있는 전면부, 후면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풍력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펠러를 넣어야 되는 지점이죠. 자, 이 지점에 뭘 넣어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전류 모터를 넣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넣으면 잘 안 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양면 테이프 이렇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떼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를 떼서 어디다가 위아래 아무데나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이셨죠? 그런데 얘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그라미 이 회전축이 돌아가는 거를 갖다 이게 아예 더 덮어버리면 안 돼요. 걸리적거리겠죠. 당연히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떼서 어디 쪽 부분에 반대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졌죠. 그리고 얘를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또 떼어줍니다. 그렇죠. 양면 테이프니까. 그래서 하나를 떼어주고 어느 부분으로 넣어야지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끼려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왜죠? 얘가 바깥쪽이라고 그랬어요. 탄 자국이. 자, 탄 자국을 향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딱 올 수 있게끔 해서 양면 테이프를 꾹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힘있게 눌러 주셨나요? 그러면 앞쪽이 꽉 눌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LED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LED거든요. 이거 LED 다이오드를 어느 쪽에 여기 구멍 있는 이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에다가 꽂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꽂을 필요는 없죠. 안쪽 있죠? 깨끗한 면에서 바깥쪽을 향해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밀어주면 이렇게 그만큼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가 이렇게 앞부분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요 세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에 벽체를 두 개를 넣어줘야지 돼요. 그 벽체라는 건 뭐냐, 벽을 세워준다는 뜻이거든요. 벽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워주느냐, 밑에 판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도 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플러스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갖다 밑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연결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밑판에 끼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죠? 두 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자, 얘를 갖다가 끼울 때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되겠죠. 바깥쪽으로 향해 꽂다 보니까 이런 방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면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탄 자국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쉽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으로 얘를 갖다 또 두 개짜리 이 부분 있는 거를 또 바닥에다 꽂는데 얘를 어디다 꽂아야 될까?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꽂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설명 잘 듣는 애들이 참 좋은 애들이에요. 똑똑한 애들 같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얘를 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해주면은 바깥쪽에 탄 자국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얘 있죠. 이 문을 갖다 꽂아줄 때 여기 탄 자국이 있는 거 또 바깥쪽으로 하고 깔끔한 거 안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을 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홈과 홈 사이에 과연 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도 하고 우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시려면은 이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자, 여기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뺄게요. 한번 잘 보시면은, 자, 그렇죠. 얘를 들어갔어요. 그냥 꽂기만 하면 들어가고요. 여기서 얘를 갖다 눌러주기만 하면 이 홈이 딱 맞아서 들어갑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꽂아주면 돼요. 근데 그냥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죠. 지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게 이 구멍만 껴갖고 얘가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공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공풀을 따서요. 여기다 이렇게 짜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 있죠? 이 안쪽에 홈이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짜가지고 이렇게 쭉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짜서 발라줄까요? 자, 이쪽에 짜서 한쪽을 발라주고요. 또 반대쪽을 짜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를 또 짜서 이렇게 쭉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목공본드가 발라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돼요. 아, 나는 그런데 더 안전하게 붙이고 싶다, 단단하게. 그럴 때는 어느 쪽이요? 윗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여기가 좀 편하게 할까요? 예, 보면 바로 요 부분 있죠. 이쪽 가에 있는 부분 왼쪽 오른쪽을 목공풀로 이렇게 해서 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발라줄수록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쪽을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 절전 모트를 넣었던 건데 여기에서 선이 제일 주의할 부분이 뭘까요? 선이 껴가지고 이 홈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선이. 그럼 이 선을 안쪽으로 몰아 넣어야 되겠죠. 몰아 넣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딱 껴가지고 예, 홈에다가 맞춰주시면은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완성은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뭘까요? 그렇죠. 지붕. 예, 아까 뚜껑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지붕이죠. 그래서 지붕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완성을 해주는데 왼쪽 오른쪽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탄 자국이 항상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보여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쪽에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플러스 극이 있고 이쪽 마이너스 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가볍게 살짝 들어가 줍니다. 그렇죠? 예쁘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가볍게 살짝 여기서 해서 들어가 줍니다. 자,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아주 쉽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도 목공풀로 또 단단하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까진 바르는 건 허락. 그러나 얘는 안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나 정도는 빼서 남겨놨을 때 이게 빠졌거나 뭐 할 때 다시 뜯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안 뜯어져요. 굳어지다. 그럼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홈트리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색깔 칠하는 거? 아니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프로펠러는 프로펠러가 날개의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3개짜리 날개가 있고 4개짜리 날개가 있거든요. 자, 보통 보시면 이 4개짜리 날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꽂아주시면 돼요. 보통 프로펠러는 이제 보통 드론에서 쓸 때 날개가 3개짜리는 드립코프터, 그 다음에 4개는 쿼드코프터, 그 다음에 8개 이상 그러면 어떻게 옥토코프터, 그 다음에 그 많을 때 뭐 헥사코프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 날개 이제 프로펠러 날개 수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할 때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저 불었는데도 안 돌아가요. 아우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여기다 또 본드를 바르려고 해야 돼요. 절대 목공풀 여기다 바르는 건 아닙니다. 또 얘는요 가볍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꽉 넣다 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겠죠. 당연히 입으로 부는데 그럼 힘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유격을 이제 공간을 좀 띄워놔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손을 돌려봐도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야 어때요?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부러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꽉 해서 내놓으면 아무리 바람을 내 힘으로 불어도 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이와 같이. 누구나 완성하기 쉬운 거.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집에 갖고 있는 네임펜, 그 다음에 유성 매직. 그런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채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꺼내갖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색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이와 같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게 이걸 전체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땐 얘로 갖다 칠하게 되면 하루 종일 시간이 가겠죠.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걸로요? 여기는 유성 매직으로 전체 면을 칠하고 싶으면 유성 매직으로 칠하는 게 편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러브하우스 그렇게 친다고 하면 예쁘게 글씨 쓰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러브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러브하우스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 있잖아요. 본인의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도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어떻게 채색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집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고 또 만들어준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